요즘에 올해 들어서 가장 최대 화두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요즘 서점가에 관련 서적들이 나오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죠. 또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또 대안 등 비전 등을 제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책을 저술하신 이치루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서점가에서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관련 서적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산업혁명 하면 사실 1차, 2차, 3차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4차는 우리 시청자분들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티나게 팔리면 제가 돈 좀 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 1월에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그 경제 포럼에서 회장이던 그 클라우스 슈밥 씨가 그 처음 쓰게 된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기존의 세계하고 엄청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쓴 용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시대를 좀 구분을 해보면 네.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나서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그 시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870년대부터 약 1960년대까지 전기가 개발이 되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하는 시대를 갖다가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는 1960년대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인터넷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정보통신 시대, 컴퓨터 시대,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고 이제부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지난해죠. 지난해 네. 그 신한이 나온 세계적인 그 바둑기사 이세돌 바둑기사하고 알파고하고 그 대기를 펼쳤던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때 솔직히 교수님은 예.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참 쇼킹한 그렇죠.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시합을 다 봤습니다. 오. 한 번 휴강도 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뭐 한 판 져줄까 하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완전히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현재 그 발달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국에서 정말 신의 한 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정말 인간은 위대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세돌 구단은 정말 대단한 그렇죠. 대단한 것이죠. 인간인데도 네. 대단한 예. 거죠. 예. 사실 저는 교수님과 반대로 인간이 이길 거라고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알파고가 이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 네.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이긴 건가요?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둑판에는 19개 곱하기 19개의 네. 선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선 위에 바둑을 하나 놓는 건데 시합을 하다 보면 그 바둑을 놓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계산학적으로 보게 되면 10의 170승 분의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이 안 가는데. 네. 그러죠. 10의 170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천하장사 그 씨름을 할 때 모래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와.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바둑을 하나 놓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모래를 하나 짚는 거. 짚는 거랑 똑같습니다. 선택하는 거 똑같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무한대 시간을 주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비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찾고 비교를 하다가 세는 사람이 죽음을 찐다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들은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다른 얼개가 다른 여러 가지 채를 준비해서 모래를 치고 필요 없는 것을 골라서 남는 걸 가지고 서로 색깔이나 모양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거죠. 아. 그래서 프로가 되면 될수록
그거를 잘합니다. 네. 그런데 알파고에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됐는데 네.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럴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흉내를 내가지고 그 속에다가 네. 프로 기사들이 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억을 시킨 겁니다. 일종의. 제가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예.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이 매번 깜짝스럽게 등장을 했잖아요. 방금 예. 말씀해 주신 딥러닝도 그렇고 예, 예. 알파고도 있고 또 의학산업도 그렇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올 깜짝 기술들, 핵심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역시 조금 네. 전에 얘기했던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의료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리 보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도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냉장고가 뭐 소위 판매회사하고 자동으로 연결해 가지고 스스로 물건을 주문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거기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원 프린팅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전에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큰 공장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프린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에 네. 설계 기술만, 설계 정보만 넣어주면? 넣어놓으면 어디서든지 프린팅. 어려운 물건을 다 만들 수가 네.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 우리나라에 그 출시가 되었던 포켓몬에서 쓰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현실하고 그 가상의 공간이 믹스되는, 혼합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이제 애플워치처럼 뭐 몸에 지니는 뭐 기기라든가 장신구처럼 이렇게 지니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더 진화를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칩을 넣는 시대가 오는 것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네. 터미네이터에서 예.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 기계를 갖다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조 장기라든지 뭐 인구 관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몸에 넣는 것은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컴퓨터에 그 전기 신호를 보내듯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건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현재 인간의 그 인체 조직 구조라든지 전달 체계가 전부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이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칩을 넣어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근육을 움직인다든지 또 인공 그 센서, 우리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센서를 활용해가지고 시각 장애인에게 어떤 그 바깥 세상을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학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100세 시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런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몸의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 같으면 약 한 달, 인체 속에 있는 장기 같으면 3, 4일 만에 전부 다 바뀐다고 그래요. 이게 바뀌기 위해서 새 것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프린팅하는 것이 유전자 정보죠. 네. 그래서 2003년에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전부 분석이 됐는데 네. 그거 13년이 걸렸고 약 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습니다. 30억 달러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00만 원 이하에 이틀 내지 3일이면 한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다 분석이 됩니다. 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대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사를 할 때 유전자 정보 가지고 신체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한 것을 프린터로 계속 복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사기로. 그러면 결국에는 흐릿해져서 안 보이게 되는데 네. 결국 그런 과정에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전부 알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건강 시대는 컴퓨터 정보력하고 유전자 정보 이런
것이 결합이 되면 이제 곧 바로 우리 시대에는 100세까지 무난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까지 챙길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변화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데 앞으로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는데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도 봐서 알지만은 결국은 자동화가 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죠.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복지 정책을 잘 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런 3D 작업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이런 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작업 시간이 짧아짐으로 해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으므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 같은데요. 또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100세 시대가 되면 우리 노년의 삶이 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노년 정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답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뭐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교육적인 면에서의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말로 융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그런 교육으로 우리 교육 체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학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대학에서의 전공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하고 하는 이런 그런 그 학과는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 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면에 조금 대응이 약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4차 산업이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알파고 사건 이래로 그제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소도 세우고 거기에 뭐 갑작스럽게 돈을 준다는 일을 대비를 했는데 우리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더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 광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또 그다음에 관광,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전남 강주 지역의 주력 산업인데 물론 각 회사 기관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국적으로 우리 그 지역적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 체제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 산업 구조에도 좀
세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이야기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